세- 엄마가 미안해, 유진아. 제발 연락해줘. 문자를 보내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딸 방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닫혀있는 문이었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석 달째였습니다. 딸 유진이가 집을 나간 지 56살, 식당 주방 보조, 15년 동안 모은 1억 2천만 원을 8개월 만에 날린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입니다. 8개월 전만 해도 저는 딸 결혼 준비하고 있었어요.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장에 1천만 원밖에 없어요. 카드 빚은 2천만 원입니다. 딸은 집을 나갔고 결혼도 무산됐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8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 4월이었습니다. 딸 유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유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들어와서 앉아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비한 과일을 내왔어요. 민수 씨가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어디 다니세요? 중경 건설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격리부에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원이구나. 괜찮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시고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안이 좀 되는구나. 유진이가 옆에서 제 눈치를 봤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 씨가 간 뒤에 유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 어때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 보이더라. 너 마음에 들면 엄마도 좋아. 유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딸이 결혼을. 유진이는 29살이었어요. 회사 다니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예쁜 딸이었어요. 15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14살 때 남편과 이혼했어요. 남편이 외도했습니다. 참다 결국 헤어졌어요. 그때부터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어요. 딸 과외비 내고 학원비 내고 대학 등록금 내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딸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울었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하겠다 싶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1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1억 2천만 원. 이 돈이면 딸 결혼시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결혼 준비 도와줄게.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 고생 많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딸, 결혼.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 부모님을 만났어요. 식당은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비싼 곳이었어요. 민수 씨 아버지가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 어머니 이명자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가 물었어요. 유진이 아버지는 뭐 하시나요?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15년 전에요. 아, 그러세요.
민수 씨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민수 씨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딸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또 물었어요. 무슨 일 하세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5년째요. 아, 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혼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말했어요. 혼수는 어느 정도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체면이 있어서요. 혼수는 어느 정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해야 한다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가 다 준비할 수 있어. 말했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1억 2천만 원. 혼수하고 결혼 비용 내면 얼마나 남을까? 인터넷으로 혼수 비용을 검색했습니다.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예식 비용까지 합치면 4천만 원 정도. 1억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쓰면 8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금 보태주고 살림 장만해주면 될 것 같았어요. 계산이 맞았습니다. 딸 결혼시키고도 제 노후 자금이 좀 남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민수 씨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혼수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어머니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단호했어요. 문자로 리스트가 왔습니다. 열어봤어요. 예단 500만 원, 이불 200만 원, 가전제품 800만 원, 가구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2,500만 원.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혼수 2,500만 원, 예식 비용 1,500만 원. 합치면 4천만 원. 1억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쓰면 8천만 원. 아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민수 씨 어머니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시선. 우리 집안이 체면이 있어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 결혼. 평생 준비해온 일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유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꼭 좋은 데로 시집 보낼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욕심이 딸의 결혼을 무너뜨릴 줄은 말이에요. 며칠 뒤 유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내년 5월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내년 5월. 1년 뒤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어요. 좋다. 엄마가 열심히 준비할게. 유진이가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날 밤 15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날이었어요. 짐을 싸서 문을 나서는 뒷모습. 딸 유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가지마. 14살 딸이 매달렸어요. 남편이 딸 손을 떼어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혼자였습니다. 딸이랑 둘.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 주방보조 자리를 구했어요. 월급 150만 원. 적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딸 도시락 싸고 출근 준비하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 2개 타고 식당까지 갔습니다.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을 수백 개 씻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홀 청소도 했습니다. 테이블 닦고 바닥 쓸고 화장실 청소했어요.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11시 반이었어요. 딸이 혼자 밥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딸 얼굴을 보면 미안했어요. 엄마가 옆에 없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월급날이 오면 딸 학원비부터 냈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 150만 원에서 30만 원 나가면 120만 원 남았어요. 집세 50만 원 내고
공과금 10만 원 내고 식비 40만 원 쓰면 20만 원 남았습니다. 그 돈을 저축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학원비가 늘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더 벌어야 했습니다. 주말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더 벌었어요. 일주일에 7일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몸이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딸이 대학에 갔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350만 원이었어요. 1년이면 70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 졸업하고 갚으면 된다고 했어요. 4년 동안 2,800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딸이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딸 학자금 갚는 걸 도왔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보탰습니다. 3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축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빠뜨리지 않았어요. 1년에 720만 원, 10년이면 7,200만 원, 15년이면 1억 800만 원, 실제로는 1억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자가 붙었고 명절 보너스도 저축했거든요.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 돈으로 딸 시집 보내면 되겠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딸 결혼시키고 나면 내 노후는?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에서 혼수 4천만 원 쓰면 8천만 원. 그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지금 56살. 80살까지 산다고 치면 24년. 한 달에 27만 원씩 쓸 수 있었어요. 부족했습니다. 집세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인데 불안했어요. 딸 결혼시키고 나서 어떻게 살지? 그때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휴대폰을 봤어요.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영상이 떴어요. 50대 주부, 반찬 배달로 월 500만 원 벌기.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50대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 월급으로 근근히 살았죠. 근데 지금은 반찬 배달 사업으로 월 700만 원 법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아주머니가 반찬 만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물 반찬. 포장해서 배달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정말 쉬워 보였습니다. 요리는 제가 25년 동안 식당에서 했어요. 자신 있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우리 엄마도 따라했는데 대박 났어요. 저도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벌써 본전 뽑았어요. 진짜 돼요. 강추합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500만 원 벌면 1년에 6천만 원. 2년이면 1억 2천만 원. 지금 통장에 1억 2천만 원 있으니까 절반만 투자해도 됐습니다. 6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년 뒤에 원금 회수하면? 그럼 딸 결혼도 시키고 제 노후 자금도 생겼어요.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아, 엄마가 반찬 장사 좀 해볼까 해. 유진이가 놀란 얼굴로 봤습니다. 엄마, 힘들잖아요. 식당 일도 하시면서요? 식당 일 그만두고 반찬 장사할 거야.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유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냥 결혼 준비나 해요. 아니야. 엄마가 벌어서 너 결혼도 시키고 엄마 노후도 준비하고 싶어. 유진이가 한참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할 수 있어. 그날 식당 사장님한테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까지만 일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놀랐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 사업 시작하려고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25년 고생 많았어요. 잘 되길 바랄게요. 한 달 뒤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언니, 잘 되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나왔어요. 2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설거지했던 곳.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봤습니다. 1억 2천만 원.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말이에요. 반찬 배달 사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방 설비가 필요했어요. 집 주방은 너무 작았습니다. 장사하려면 큰 주방이 필요했어요. 상가 주방을 알아봤습니다. 월세가 비쌌어요. 한 달에 150만 원. 고민하다가 집 근처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15평 정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이었어요. 주방 설비를 들여놨습니다. 업소용 가스레인지, 대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작업대.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포장 용기를 샀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1,000개 단위로 샀어요. 50만 원.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김치 담그고, 된장 끓이고, 나물 무치고, 15가지 메뉴를 만들었어요. 재료비로 500만 원 썼습니다. 상호 등록을 했어요. 명잔에 정성 반찬. 간판도 달았습니다. 30만 원이었어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맡기고, 인쇄하고. 20만 원 들었어요. 계산해 봤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설비 1,5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기타 100만 원. 총 3,100만 원. 유튜브에서는 2천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들어갔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통장에 아직 9천만 원 남아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전단지를 돌렸어요. 엘리베이터마다 붙이고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이틀 동안 1,500장을 돌렸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전단지 받는데요. 반찬 주문하고 싶어요. 첫 주문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4가지요. 배달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주문을 받고 포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배달 가방에 담아서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10분 거리였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손님을 만났습니다. 40대 여자였어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돈을 건넸습니다. 25,000원. 처음 매출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또 주문해 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25,000원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뿌듯했어요. 일주일 동안 주문이 5건 들어왔습니다. 총 매출 12만 원. 재료비 5만 원 빼면 7만 원 남았어요. 한 달이면 20건 정도. 매출 60만 원 정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월 500만 원 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6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뭔가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다시 유튜브를 봤어요.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안 되다가 입소문 나면 주문이 폭발합니다.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세요. 댓글도 다시 읽어봤어요. 첫 달은 적자였어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대박 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 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2달째가 됐습니다. 주문이 조금 늘었어요. 한 달에 30건 정도. 매출 100만 원. 재료비 40만 원, 배달비 15만 원, 포장비 5만 원, 월세 100만 원. 지출이 1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적자였습니다. 당황했지만 참았어요. 아직 초반이니까. 3달째가 됐습니다. 주문이 더 늘었어요. 한 달에 50건. 매출 150만 원. 하지만 지출도 늘었습니다. 재료를 더 많이 샀거든요. 재료비 70만 원, 배달비 25만 원, 포장비 10만 원, 월세 100만 원. 총 205만 원.
55만 원 적자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석 달 동안 175만 원 적자를 봤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9천만 원에서 3,275만 원을 쓴 거였습니다. 남은 돈 6,725만 원. 아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그때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 어머니가 혼수 준비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요? 준비하고 있다고 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혼수 준비. 지금 장사는 안 되는데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광고를 해야겠어.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SNS 광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광고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라고 했어요.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계약했습니다. 광고가 시작됐습니다. 명잔의 정성 반찬 사진이 SNS에 떴어요.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건, 매출 300만 원. 기뻤습니다. 드디어 되는구나. 하지만 지출도 늘었어요. 재료비 150만 원, 광고비 80만 원, 배달비 50만 원, 포장비 20만 원, 월세 100만 원. 총 400만 원. 1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매출은 늘었는데 왜 적자지?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반찬은 원가가 높았어요. 매출의 50%가 재료비였습니다. 그리고 배달비, 광고비, 포장비까지 더하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4개월째가 됐습니다. 누적 적자 325만 원. 통장 잔액 6,400만 원. 혼수 준비할 돈 2,500만 원. 예식 비용 1,500만 원. 총 4천만 원은 남겨둬야 했어요. 그럼 장사에 쓸 수 있는 돈은 2,400만 원.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빨리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4개월 만에 얼굴이 야위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요리하고 배달하고 설거지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했어요. 몸이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5개월째가 됐습니다. 9월이었어요. 광고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줄었어요. 한 달에 70건, 매출 200만 원. 광고비는 그대로 80만 원 나갔습니다. 재료비, 배달비, 포장비, 월세 다 합치면 350만 원. 150만 원 적자였어요. 광고 업체한테 전화했습니다. 왜 주문이 줄어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광고 피로도 때문입니다. 같은 광고를 계속 보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새 광고 만들려면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50만 원. 고민하다가 그만두기로 했어요.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주문이 더 줄었어요. 한 달에 40건, 매출 120만 원, 지출은 270만 원, 150만 원 적자였습니다. 6개월째 누적 적자가 700만 원이 넘었어요. 통장 잔액 5,700만 원. 그때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 어머니가 또 연락하셨어요. 결혼 날짜 잡아야 한다고. 혼수 준비는 어느 정도 됐냐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의 다 준비했다고 해. 곧 보여드린다고. 엄마, 정말 괜찮아요? 유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통장을 봤습니다. 5,700만 원. 혼수 4천만 원 빼면 1,700만 원 남았어요. 장사 접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그만두고 딸 결혼 준비나 하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까웠어요. 지금까지 3,500만 원 넘게 쓴 건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7개월째가 됐습니다. 10월이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문이 조금 늘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 주문이 많아졌어요. 한 달에 60건, 매출 180만 원. 하지만 재료비가 올랐습니다. 채소값이 비싸졌어요. 지출이 300만 원, 120만 원 적자였습니다. 그때 민수 씨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혼수 준비 어떻게 돼가나요? 다음 달쯤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아, 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돼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결혼이 내년 5월인데 지금 10월이에요. 반년밖에 안 남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곧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그날 밤 유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나 민수 오빠한테 사실대로 말할까봐.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야. 지금 말하면 시댁에서 너 무시해. 엄마가 꼭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유진이가 한참 저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8개월째가 됐습니다. 11월이었어요. 주문이 또 줄었습니다. 한 달에 45건, 매출 130만 원, 지출 280만 원, 150만 원 적자. 누적 적자가 1100만 원이 넘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혼수 준비 못하겠어. 그때 재고가 문제가 됐습니다. 김치를 많이 담가놨는데 안 팔렸어요.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버려야 했어요. 나물 반찬도 썩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상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어치 재료를 버렸습니다.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배달을 가는데 전 직장 식당 앞을 지나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주방이 보였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밖을 봤습니다. 저를 알아봤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뒤돌아봤어요. 동료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말하고 있겠죠. 언니 봤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던데 장사 힘든가 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5년 같이 일했던 곳, 설거지하고 청소했던 곳. 지금은 그 앞을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8개월 만에 많이 늙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56살이 예순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유진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오빠, 미안해. 우리 조금만 천천히 하자. 엄마가 지금 힘드셔서. 민수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나는 상관없어. 고마워. 유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뒤에서 듣고 있다가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남자친구한테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장사는 안 되고, 돈은 줄어들고, 딸 결혼은 다가오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12월이 됐습니다. 9개월째였어요. 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에 20건, 매출 60만 원, 지출은 250만 원, 190만 원 적자였어요. 통장 잔액 4,700만 원, 혼수 준비 돈 4천만 원은 남겨둬야 했습니다. 그럼 장사에 쓸 수 있는 돈은 700만 원. 이대로 가면 석 달 뒤에 바닥날 거였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민수 씨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수 얘기 좀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토요일이 됐습니다. 유진이와 함께 민수 씨 집으로 갔어요.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50평대. 고급스러웠어요.
민수 씨 어머니가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왔어요. 혼수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종이를 꺼냈어요. 저희가 필요한 혼수 리스트예요. 확인해 보세요. 종이를 받았습니다.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예단 500만 원, 이불 200만 원,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TV 800만 원, 가구 침대, 소파, 식탁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집안이 체면이 있어서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식 비용도 신부 측에서 부담하시는 거 맞죠?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식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예상돼요. 하객이 많거든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결혼 날짜는 5월 15일로 확정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봤어요. 유진아, 괜찮아. 엄마가 다 준비할게. 유진이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지금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충분히 있어. 걱정하지 마. 유진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날 밤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4,700만 원, 혼수 2,500만 원, 예식 1,500만 원, 합치면 4,000만 원, 700만 원 남았어요. 그 돈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적자면 5개월밖에 못 버텼어요. 결혼은 5월, 지금 12월이니까 5개월 남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하지만 그럼 장사 접고 딸 결혼 준비만 해야 했습니다. 그게 맞았어요. 지금 그만두는 게 현명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3,500만 원 넘게 쓴 건데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대대적으로 광고하면 주문이 늘 거야.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이자가 연 18%였어요. 한 달 이자가 15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광고 업체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3개월 광고, 계약, 300만 원. 광고가 시작됐습니다. SNS, 블로그, 지역 커뮤니티. 여러 곳에 올라갔어요.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20건, 매출 360만 원. 기뻤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40개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장 보고 5시부터 요리 시작. 오전 11시까지 만들고 포장하고 오후 1시부터 배달. 저녁 8시에 돌아와서 설거지. 밤 11시에 끝났어요. 하루 20시간 일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계속 칼질하고 저어서 힘줄에 무리가 왔어요. 허리도 아팠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디스크가 왔습니다.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하루 8시간, 한 달에 200만 원. 인건비가 추가됐어요. 한 달 정산을 했습니다. 매출 360만 원, 재료비 180만 원, 광고비 1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배달비 60만 원, 포장비 30만 원, 월세 100만 원, 카드 이자 15만 원. 총 785만 원, 425만 원 적자였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매출이 늘었는데 적자가 더 커졌습니다. 도우미한테 말했어요.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어요. 장사 힘드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은 120건인데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손목은 붓고 허리는 펴지지 않고 눈은 충혈됐어요. 어느 날 배달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어요.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났어요. 약국에서 밴드를 사서 붙이고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유진이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엄마, 무릎이 왜 그래요? 괜찮아. 넘어져서 좀 다쳤어. 유진이가 무릎을 보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제발.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민수 오빠한테 사실대로 말할래요. 우리 집 형편 어렵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숨기는 게 더 이상해요. 지금 말하면 시댁에서 너 평생 무시해. 엄마가 꼭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 유진이가 한참 저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오빠, 나 고민이 있어.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2월이었어요. 통장 잔액 3,200만 원. 누적 적자 2,500만 원이 넘었어요. 결혼까지 3달 남았습니다. 혼수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진이가 통장을 몰래 봤습니다. 저녁에 집에 왔는데 유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통장 잔액 3,200만 원.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 1억 2천만 원 있었잖아요. 지금 3,200만 원이에요. 유진아, 그건 엄마가 9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장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유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 결혼은요? 혼수는요? 준비할 수 있어. 아직 3,200만 원 있잖아.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수랑 예식 비용이 4천만 원이에요. 800만 원 부족해요. 그 800만 원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유진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마련해요? 카드빚도 있잖아요. 엄마는 대박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 안 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나 15년 동안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면서 참았어요. 친구들 엄마는 전업주부인데 우리 엄마는 설거지 하잖아요. 부끄러웠지만 참았어요. 유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고생이에요.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하고 시댁 눈치 보고 혼수 준비 못해서 쪽팔리고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유진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밤 유진이 방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어디 가니? 친구 집에 있을게요. 당분간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유진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가지 마. 유진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싫어요. 결혼도 싫고 엄마도 싫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았어요. 무릎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뭘 한 거지? 내가 뭘 한 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유진아, 엄마야. 밥은 먹고 다니니?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반찬 장사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또 줄었어요. 광고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결혼까지 2달 남았어요. 통장 잔액 2,800만 원. 혼수 준비 돈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엄마, 나 민수 오빠네 갈 거예요. 어머니가 혼수 보러 오신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게 없는데 엄마는 오지 마세요. 내가 혼자 갈게요.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불안했어요.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저녁 8시쯤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유진아. 어떻게 됐니?
나 파혼했어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민수 오빠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요. 우리 집 형편 어렵다고. 혼수 준비 못한다고. 유진이가 흐느꼈습니다. 민수 오빠는 괜찮다고 했어요. 혼수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뭐? 시어머니가 안 된대요. 혼수도 제대로 못하는 집안 며느리는 안 받는데요. 유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 오빠가 설득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싫어요. 왜? 시집 가서 평생 무시당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혼수도 제대로 못한 며느리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유진이가 목이 메었습니다. 유진아. 그리고 엄마 생각도 했어요. 지금 결혼하면 엄마는 죽을 때까지 빚 갚으며 사는 거잖아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나도 지쳤어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딸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결혼은 무산됐습니다. 돈도 날렸어요. 딸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반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재고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반찬을 다 버렸어요. 김치, 나물, 국, 전부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주방 설비를 팔았습니다. 중고로 내놨어요. 1,500만 원에 샀던 게 3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작업대, 전부 헐값에 넘겼어요. 회수 금액 500만 원. 상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최종 정산을 했습니다. 초기 투자 3,100만 원, 10개월 누적 적자 3,000만 원, 카드비 1,000만 원, 총 7,100만 원 손실, 회수 금액 1,500만 원, 순손실 5,6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500만 원 더하기 남은 돈 2,800만 원, 총 4,300만 원, 15년 동안 모은 1억 2천만 원 중에서 4,300만 원만 남았어요. 7,700만 원이 10개월 만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거기에 카드비 1,000만 원,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3,3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날 밤 빈 상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10개월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와서 요리했던 곳.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열쇠를 건물주한테 돌려줬어요. 수고하셨어요. 건물주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엄마 장사 접었어. 이제 집에 올래? 읽음 표시, 답장 없음. 이틀 뒤 유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짐을 가지러 온 거였어요. 엄마, 나 독립할래요. 유진아, 제발. 엄마 용서해줘.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시간 좀 주세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또 빈집만 남았어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10개월 만에 완전히 늙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반백이 됐습니다. 56살이 65처럼 보였어요. 15년 모은 돈 10개월 만에 날렸습니다. 딸 결혼도 무산시켰어요. 딸도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고통은 지금부터라는 걸 말이에요. 유진이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유진아, 엄마야. 잘 지내니? 건강해.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카드비 1,000만 원을 갚아야 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어요. 식당을 알아봤습니다. 예전 직장에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 이명자예요. 혹시 자리 있으면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자 씨, 미안한데 지금 자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 뽑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식당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56살은 어디서도 원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15군데 넘게 알아봤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동네 슈퍼에서 자리를 구했어요. 계산대, 시급 9,500원, 하루 6시간,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식당 월급 180만 원보다 적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계산대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코드 찍고 계산하면 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우유, 빵, 과자를 샀습니다. 계산했어요. 13,000원입니다. 손님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계산이 완료됐어요.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7시였습니다. 빈집이었어요. 딸 방 문을 열어봤습니다. 침대가 있었지만 이불은 없었어요. 유진이가 가져갔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유진이 고등학교 졸업사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한참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150만 원. 카드빚 이자 15만 원 내고, 공과금 10만 원 내고, 식비 50만 원 쓰고, 75만 원 남았어요. 카드빚 원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20개월 걸렸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유진이 친구였습니다. 대학 때 친구. 아줌마, 안녕하세요. 친구가 인사했어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유진이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연락이 안 돼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진이가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안 하는구나. 잘 지내. 바빠서 그런가 봐.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고 물건을 샀어요. 나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그 눈빛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6월이었어요. 원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5월 15일. 그 날짜가 지나갔어요. 유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엄마 정말 미안해. 제발 연락해줘. 읽음 표시, 답장 없음.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안 마셨는데 그날은 마시고 싶었어요.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취했어요. 유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욕심 부렸어. 용서해줘. 대답이 없었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7월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유진이가 서 있었어요. 유진아. 딸을 안으려고 했지만 유진이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왜 그랬어요? 엄마가 욕심 부렸어. 너 결혼시키고 엄마 노후도 준비하고 싶었어.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날 시집 보내면 됐잖아요.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못 해줄까봐 무서웠어. 혼수도 제대로 못하고 시집 보내면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유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충분히 잘했어요. 나 혼자 키웠잖아요. 대학도 보냈잖아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유튜브 믿고 장사 시작했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불안했어요. 근데 말 못했어요. 엄마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미안해. 밤새 대화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 유진이가 학교 다닐 때 외로웠던 것. 친구들 엄마한테 부러웠던 것. 그래도 참았던 것. 다 들었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다시 집에 올게요. 같이 살아요. 정말? 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봤어요. 유진이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헤어졌어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은 결혼 생각 안 해요. 미안해.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 나도 일해요. 같이 빚 갚아요. 고맙다. 그날 유진이가 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빈 방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15년 모은 돈은 날렸지만 딸은 돌아왔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어요. 유진이가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둘이서 생활했어요. 유진이는 회사 다니고 저는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 함께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랑 밥.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유진이가 월급에서 50만 원씩 빚 갚는데 보탰어요. 저도 50만 원씩 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카드비 1000만 원은 10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빚을 갚고 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슈퍼 일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 얼굴도 외웠습니다. 단골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할머니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유하고 빵을 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항상 친절하시네요. 고마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유진이도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대리가 됐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 생각 없어. 엄마랑 계속 살래. 아니야. 너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야지. 지금은 싫어요. 나중에 생각할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8살이 됐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저축했어요. 2년이면 720만 원. 많지 않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회사에서 소개팅을 했다고 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천천히 만나볼게요. 그래, 좋다. 몇 달 뒤 유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혼수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3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이가 결혼했어요. 조촐하게. 혼수도 간소하게 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이해해 줬어요. 혼수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유진이가 면사포를 쓰고 있었어요. 예뻤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키운 딸. 이제 시집 보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았거든요. 4년이 지났습니다. 60살이 됐어요. 슈퍼 일을 그만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안 됐어요. 집에서 쉬었습니다. 유진이가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미안했지만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손주였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됐어요.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이름이 뭐니? 지훈이에요. 지훈아, 외할머니야. 아기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어요. 15년 모은 돈. 8개월 만에 날렸습니다. 딸 결혼도 무산시켰어요. 하지만 배운 게 있었습니다. 첫째, 욕심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것. 둘째, 유튜브는 성공만 보여준다는 것. 실패는 안 보여줬어요. 셋째, 딸 결혼 자금은 딸을 위한 돈이라는 것. 엄마 욕심 채우는 돈이 아니었어요. 넷째,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딸은 제 욕심을 용서해줬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결혼도 했고 아기도 낳았습니다. 돈은 날렸지만 딸은 잃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손주를 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와요. 아기를 안고 놀아줍니다. 통장에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딸이 옆에 있고 손주가 있으니까. 어느 날 유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해요? 후회하지. 엄청.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서운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도 처음 해보는 인생이잖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녁 거울을 봤습니다. 60살, 주름이 깊고 머리는 하얗게 샜어요. 하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15년 모은 1억 2천만 원. 8개월 만에 7,700만 원 날렸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욕심을 버리는 법.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용서받는 법.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딸이 돌아와줘서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